아버지는 노안으로 아픈데 아들 삼형제 재산으로 서로 다툼을 벌이고 아버지는 통장 비밀번호 잊어버리고 어머니는 돈을 몰래 다른 곳으로 감추는데 며느리가 여러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해요. 아버지 유달수는 한때 동네에서 유명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밤 12시까지 가게를 지키던 사람이었으며 그 옆에는 늘 아내 김봉숙이 함께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 뒤에서 조용히 살림을 지켜온 억센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큰아들 유재만은 내과병원 원장으로 조용한 성격이지만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큰 며느리 윤소정은 일을 잘 처리하고 이기적인 금전의 계산이 빠른 성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유재원은 일을 저지르는 편이었으며 사업을 몇 번이나 실패해서 늘 살아가는데 자금이 부족한 문제아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장주경은 둘째 아들 때문에 돈에 욕심이 많고 당돌하였고 생활력 강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유재창은 조용하고 부모가 있는 집에 자주 들르는 성실한 아들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는데 어머니 김봉숙이 미리 해둔 갈비찜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큰아들 재만이 들어오면서 아버지한테 인사합니다. 아버지 유달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달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누구시더라? 순간 방 안이 정적 속에서 싸늘해졌습니다. 재만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만이. 유달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우리 재만이는 아직 학생인데. 이 순간 김봉숙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치매라는 단어가 가족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버님 병원 한번 가보셔야죠. 윤소정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러는 거야. 재만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봉숙은 남편의 옷장을 열다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번호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 만기 10월, 재만 결혼자금, 손주 학비 등등. 김봉숙의 눈이 눈물로 젖습니다. 며칠 뒤 병원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모인 형제들 중에 큰 아들 재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은 누가 관리하지? 짧은 침묵 속에 둘째 며느리인 장주경이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죠. 첫째 며느리 윤소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 흐름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김봉숙은 조용히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통장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유달수는 방 안에서 혼자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재만아, 가게 문 닫지 마라. 그 목소리가 거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김봉숙은 천천히 말합니다. 네 아버지 아직 살아있다. 어머니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아버지의 통장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로 후 아버지의 병원 진단서가 식탁 위에 놓인 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치매 초기라지만 준비는 해야죠.
큰 며느리 윤소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이미 계산이 된 말이었습니다. 큰아들 유재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통장, 보험, 적금 내가 정리해 보겠다. 고 말합니다. 둘째 유재원이 바로 반응합니다. 왜 형이 정리해? 우리 셋 다 아들인데. 이 말에 짧은 정적이 흐릅니다. 어머니 김봉숙은 말없이 남편의 진단서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유달수는 그 순간에도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가게에 물건 들어오는 날인데. 그러나 이미 가게는 10년 전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간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윤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 잔액은 얼마나 돼요? 김봉숙의 눈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묻니? 통장 관리하려면 알아야죠. 둘째 며느리 장주경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혹시라도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조급해진 이야기였습니다. 유재창, 셋째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직 판단 못하시는 상태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미리 준비는 해야지 않겠어. 둘째 아들 재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더 심해지면 도장도 못 찍어.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싸늘하게 바꿨습니다. 도장? 이 단어가 유달수의 살아온 인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도장 하나로 거래를 성사시키던 사람. 그 도장이 이제는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봉숙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5개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직접 챙겨온 거다. 큰 며느리 윤소정의 눈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큰 아들 재만도 통장을 보자 침을 삼켰습니다. 둘째 재원이 먼저 통장을 펼쳤는데 잔액을 확인하는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생각보다 통장에 돈이 많네. 둘째 며느리 장주경도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유달수가 거실로 걸어 나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은 곳에 통장을 보더니 그거 왜 꺼냈어? 하고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통장과 도장을 보는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건 우리 봉숙이 거야. 이 말에 아내 김봉숙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큰 아들 재만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정리? 유달수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가게 장부도 내가 정리한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천상 아이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 윤소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재원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이번 주 안에 은행에 같이 가요. 공동명의라도 합시다. 큰 아들 재만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통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봉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직은 안 된다. 어머니의 이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있다. 도장도 통장도 아직은 네 아버지 거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큰 며느리 윤소정은 남편 재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형제끼리 감정 상하기 전에 정리해야 해요. 같은 시각 둘째 며느리 장주경도 재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형한테 다 넘어가면 우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안방에서는 유달수가 통장 상자를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잠결에도 중얼거렸습니다. 봉수가 통장은 아무한테도 주지 마라. 김봉숙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봉숙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장 상자는 그날 이후 안방 장롱 위로 옮겨졌습니다. 아내 봉숙은 매일 밤 그것을 내려와서는 먼지를 닦습니다. 마치 누군가 통장 상자를 훔쳐갈까 지키는 사람처럼. 며칠 뒤 큰아들 유재만이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은행 한번 가죠. 왜 또 은행이냐? 통장 비밀번호라도 알아둬야죠. 아버지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이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유달수는 거실에 앉아 옛 신문을 넘기고 있습니다. 같은 신문면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재원이 아버지한테 다가가 앉으면서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유달수는 눈을 깜빡이면서 무슨 통장? 큰 며느리 윤소정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버님 예금 통장이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달수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숫자를 쓰듯 움직이면서 4, 3, 아니 7인가 하면서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둘째 며느리 장주경이 휴대폰 메모장을 켜면서 아버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김봉숙이 불쑥 끼어들면서 그만들 해라.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왜 자꾸 네 아버지를 몰아붙이니? 큰 아들 재만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김봉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준비를 해? 유달수는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왜 자꾸 묻냐? 내가 기억 못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냐?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원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도와? 유달수는 멍하니 웃습니다. 니들 학교 보낼 때도 내가 도와줬다. 그의 눈이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통장은 네 엄마 것이다. 아내 김봉숙은 숨을 삼키고 큰 며느리 윤소정이 용기 내어 한 번 더 말합니다. 어머니라도 아셔야죠. 혹시 사고 나면 찾지도 못해요. 큰 며느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알 수가 없으며 불안과 욕심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유달수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4, 9, 8, 2 아니다. 봉숙이 생일이었나? 숫자가 엉켜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봉숙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됐다. 그만들 해라 좀.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더는 안 묻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원이 은행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잔액조회는 안 됐지만 출금 시도한 기록이 있대. 출금? 재만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누가 한 거지?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 며느리 윤소정이 작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기억 못하는 사이에 누가.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둘째 며느리 장주경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김봉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유달수는 안방에서 혼자 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비밀번호. 그는 머리를 감싸쥔 채 겁을 먹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김봉숙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이 건드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은행 갔다며. 비밀번호를 묻는 것이 결국 이런 의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가족을 조금씩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로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집안을 의심으로 가득 찬 분위기로 싸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2차례 출금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비밀번호 오류로 처리됐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재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확인은 안 된대. 하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유재만이 바로 받아칩니다. 네가 은행 먼저 갔다며. 괜히 건드린 거 아니야? 형,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둘째 재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큰 며느리 윤소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사실을 봐요. 출금 시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 장주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형님은 아니라고 확신하세요? 순간 거실이 갑자기 확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김봉숙은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 상자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그만해라. 하지만 이미 서로의 불신의 의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큰 아들 재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버지 도장 누가 만졌어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둘째 재원이 피식하고 쓴 웃음을 지으면서 형이야말로 어제 안방 들어갔잖아. 이 말을 들은 큰 며느리 윤소정의 표정이 굳으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 둘째 며느리 장주경이 맞섭니다. 아버님 판단이 흐려진 사이에 누가 먼저 챙기려 한 건 아닌지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말 조심해. 재만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졌습니다. 왜요? 찔리세요? 재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립니다. 유달수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손에는 낡은 도장이 들려 있습니다. 왜들 싸우냐?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다. 아버지의 힘없는 그 한마디가 거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내 봉숙이 달려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여보, 안방으로 가요. 하지만 유달수는 상자를 품에 안고서 돈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거 니들 다 준 거다. 그의 말은 또렷했습니다. 순간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준 거라는 아버지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원이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 줬다는 겁니까? 유달수는 잠시 멍해지면서 내가 줬나? 이내 기억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큰 며느리 윤소정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장주경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만은 고개를 숙였고 재원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흔듭니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봉숙은 상자를 들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형제들의 낮은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형이 먼저 관리해. 왜 형이야? 공동 명의로 하자. 지금이 기회야. 기회라는 말이 김봉숙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안방에서는 유달수가 중얼거립니다. 봉수가, 네가 지켜라. 그녀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마음은 이미 모두 돈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봉숙은 처음으로 통장 상자를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이 집이 돈 때문에 형제 마음의 속셈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달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봉수가 논에 물 대야지. 김봉숙은 잠에서 깨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남편의 등을 바라보면서 여보 여긴 아파트야. 그러나 유달수의 생각은 이미 과거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롱을 열어 낡은 모자를 찾으며 잊지도 않는 논을 향해 나가려 했습니다. 김봉숙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당신 요즘 왜 그래? 유달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칩니다. 당신은 누구야? 그 한마디가 아내 김봉숙의 심장을 내려칩니다. 아침 어머니 전화를 받은 큰아들 유재만이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셨어요? 봉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둘째 유재원도 도착했습니다. 셋째 유재창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유달수는 거실에 앉아서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동네 청년들인가? 재만의 표정이 굳습니다. 아버지, 저 재만이에요. 유달수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재만이는 군대 갔잖아.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소정이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물 좀 드세요. 그러나 유달수는 컵을 밀쳐버렸습니다. 왜 남의 집에서 이래? 물컵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장주경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러다 사고 나겠어요. 그 말이 요양원 입원에 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둘째 재원이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어디 보내? 재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이 모시면 되잖아요. 왜 나야? 장남이니까. 그 말에 큰 며느리 윤소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남 집이 다 책임져야 해요? 둘째 며느리 장주경이 받아칩니다. 그럼 우리 집이요? 애들 아직 대학도 안 갔어요. 봉숙은 소파에 앉아 듣고만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아닌 자식들의 목소리가 더 아팠습니다. 유달수는 그 소란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재만아 소판돈은 어디 뒀지?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소판돈,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시골 땅을 팔아 서울로 올라올 때 유달수가 쥐고 있던 그 돈이 소판돈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재창이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다들 이래? 재원이 말합니다. 아버지 상태 심각해. 재창은 한참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치매 초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은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었습니다. 봉숙이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병원 가보자. 그 한마디에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병간호, 비용, 시간, 그리고 선택. 유달수는 갑자기 제만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어. 91세 노인이 55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 제만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모습에 자식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어머니 김봉숙이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만 가져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균형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료받는 날 병원 진료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합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치매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라놓습니다. 중증도면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유재원이 물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기억은 거의 유지가 어렵고 시간과 장소 혼동이 심해질 겁니다. 윤소정이 숨을 삼킵니다. 장주경은 손을 꽉 쥐면서 치료는요? 제만이 묻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보호.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유달수는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그는 병원에 다녀온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원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제만이 쳐다봅니다. 무슨 얘기? 간병비, 병원비, 장기간 소요됩니다. 셋째 재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장주경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시골 땅 아직 남아있죠? 순간 모두가 조용합니다. 윤소정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그 얘길 왜 해요?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아버님 살아계신데 재산부터 계산해요? 주경의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럼 누가 감당해요? 우리 집 형편 아시잖아요. 제만이 말을 끊었습니다. 재산 얘긴 지금 아니야. 그러자 어머니 봉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 땅 지난달에 정리했다. 뭐요? 세 아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어머니 봉숙은 천천히 말합니다. 달수 이름으로 두면 나중에 복잡해질까봐. 어머니, 누구한테요? 그건 지금 말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복잡해서 다음에 말해줄게. 윤소정의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장주경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어머님, 그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어머니 봉숙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니들 싸울까봐. 어머니, 큰아들 재만이 처음으로 크게 소리칩니다. 왜 자식들하고 상의도 없이 맘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봉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버지 평생 돈 때문에 형제 싸우는 꼴 보기 싫다 했다. 유달수는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봉수가 손은 잘 팔았나?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장주경이 결국 터졌습니다. 결국 큰형네는 손에 없잖아요. 어머님 모시면 집도 그대로고. 윤소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말 취소하세요. 왜요? 다들 속으로 계산하잖아요. 재창이 낮게 말합니다. 이러다 진짜 가족 끝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럼 간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침묵 속에 모두가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어머니 봉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달수는 내가 본다. 어머니 무리예요라고 큰아들 재만이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다. 노인인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너희들 부담 안 주려고 한다. 이제 돈 핑계 대지 마라. 그 말은 자식들 가슴을 동시에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았고 치매 진단서 한 장이 가족의 민낯을 모두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한 가족이지만 이미 마음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현관문 여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났습니다. 김봉숙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 혈압이 급격히 올라 약을 먹고 겨우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6시 봉숙이 눈을 떠면서 여보 약 먹어야지 하는데 남편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하게 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없고 거실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보는 순간 봉숙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슬리퍼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달수야 하고 부르면서 김봉숙은 목매어 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얘야, 네 아버지가 지금 집에 없다. 아버지가 없어. 그 말에 재만은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곧이어 재원, 재창도 도착했습니다. 윤소정과 장주경도 왔습니다. CCTV 확인했어? 둘째 재원이 소리칩니다. 새벽 일찍 혼자 나가셨어? 재창이 소리칩니다. 왜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거야? 그 말은 곧 비난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재만이 어머니 김봉숙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문 잠그셨어야죠. 그 한마디가 마음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봉숙의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봉숙이 내가 잠갔는데 하는데 장주경이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어제 어머님 약 드셨잖아요. 윤소정이 날카롭게 쏘아댑니다. 지금 어머니 탓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님 치매인 거 알면서 다들 돌아가며 모신다더니 결국 혼자 두셨잖아요. 형님도 어젯밤에 먼저 가셨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원이 소리칩니다. 그만해요. 그러나 이미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 실종이면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봉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재창이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봉숙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유달수는 사라졌고 어머니 김봉숙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형제들은 서로를 노려봅니다. 재원이 이를 악물면서 이제 만족해? 뭐? 다들 책임 피하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 큰형 재만의 눈이 충혈됩니다. 지금 싸울 때야?
아버지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어. 그 말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윤소정은 울먹입니다. 혹시 사고라도. 그때 제 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전화로 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호자입니다. 숨이 멎을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요? 잠시 후 제 창이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됐대. 모두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울 올라가야 한다고 했답니다. 서울. 이미 30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기억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재만이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못 찾은 거야. 병원 응급실. 봉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또 다른 경고였습니다. 유달수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봉숙이 어디 갔어? 아내가 쓰러졌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재원은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선택해야 해.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기억을 잃어가고 한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이런 일들이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형제들 간의 싸움이 계속되면 부모 둘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복도 끝에서 구급대원의 무전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유달수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도둑이야. 거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재만이 뛰어나왔습니다. 유달수가 액자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 돈 가져가지 마.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윤소정이 다가가려 하자 유달수가 밀쳐버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윤소정은 넘어지면서 팔을 부딪혔습니다. 장주경이 아이들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 잠가. 재원이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러나 유달수는 재원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사기꾼 놈. 순간 주인은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노인 아버지에게 맞은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재창이 뒤에서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한동안 몸부림이 이어지다가 유달수는 힘이 빠져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뺏겼어, 다 가져갔어. 그 울음은 분노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다음 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윤소정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둘째 며느리 장주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위험해요. 재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제 애들까지 놀랐어. 재만은 아무 말이 없었으며 봉숙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고 요양시설 알아보자. 그 말은 결국 셋째 아들 재창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봉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더 늦으면 사고 납니다. 내가 본다. 어머니 혼자 못 봐요. 목소리가 높아졌고 재원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제 형수 다쳤어. 그 말에 봉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수는 집에서 죽어야 한다 했다. 그건 옛날 말이에요. 큰아들 재만이 결국 폭발합니다. 어머니 고집 때문에 우리 다 무너집니다. 봉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내 고집? 아버지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습니다. 셋째 재창이 형을 밀치면서 형, 말 조심해. 왜? 다들 속으로 생각했잖아. 장주경이 울먹이면서 저희 애들 어떡해요? 윤소정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때 유달수가 중얼거렸다. 봉수가 집에 가자. 그는 이미 이 집을 집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봉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 젊은 날 가난 속에서도 서로 손 놓지 않았던 사람. 이제는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 한참을 침묵하던 봉숙이 천천히 슬프게 말합니다. 요양시설 알아봐라. 이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데려다 주마. 그 한마디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큰아들 재만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재원은 이를 악물며 난 못해. 뭐? 난 아버지 보내는 거 못 봐. 그는 갑자기 재킷을 집어들면서 차라리 내가 나가. 재원아, 형들끼리 결정해. 난 못 견디겠어.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봉숙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쥐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 유달수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모두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싶은 손이었지만 놓지 않으면 모두가 다칠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요양시설로 향하게 되고 요양시설 입소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유달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어디 가는 거냐? 봉숙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무릎을 쓸었습니다. 잠깐 쉬러 가는 거예요.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하얀 건물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달수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긴 어디야? 직원이 다가오면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 순간이었다. 유달수가 갑자기 봉숙의 팔을 꽉 붙잡더니 나 안 간다 하고 소리칩니다.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큰아들 재만이 붙잡으며 아버지, 잠깐만 계시면 돼요. 싫다. 집에 간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장주경이 속삭였습니다. 이러다 더 난리 나요. 그때 봉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수야. 유달수의 눈이 흔들리며 봉수가 그 한마디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는 봉숙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가 아프냐? 봉숙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라. 91세 노인의 눈에 처음으로 선명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니들 고생했다. 재만의 입술이 떨렸으며 재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돌아봤다. 둘째 아들 유재원이었습니다. 숨이 찬 채 들어서며 늦어서 미안해. 그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유달수가 재원을 바라봅니다. 재원이냐? 그는 미소를 지었으며 아주 짧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싸우지 마라. 그 말은 모두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봉수가 집에 가자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흥분 후에는 다시 혼란이 옵니다. 정신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방금 전 또렷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봉숙은 이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내가 데려온다 했다. 내가 보내는구나. 울음이 터졌습니다. 노인이 된 어머니의 어깨가 아이처럼 흔들렸습니다. 재원이 다가와 어머니를 안으며 어머니, 재만도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처음으로 형제들이 동시에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유달수는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돌아볼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 짧았지만 가족이 이별하는 것처럼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봉숙은 한참을 머뭇거리며 달수야 하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복도의 맴도입니다. 그날 가족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일주일, 유달수는 밤마다 침대를 내려왔습니다. 봉수가 직원들이 붙잡으면 팔을 휘두르며 버텼습니다. 집에 간다 했잖아.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의지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복도 끝 창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논에 물 대야 한다. 직원이 옆에 왔는데도 그는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가두지 마라. 그날 이후 진정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봉숙은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손을 잡으면 유달수는 잠시 눈을 떱니다. 하지만 더 이상 또렷한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노쇠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봉숙은 알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데리고 나올까? 시설을 나오면 적어도 낯선 침대는 아닐 텐데. 그러나 곧 현실이 따라붙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쓰러졌던 응급실 기억, 밤새 이어질 돌봄, 내 욕심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요양비 한 달에 이 정도야. 재만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장기전이면 부담 커. 장주경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 생활비도 따로 드려야죠. 윤소정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재산 남은 거 정리해야 하지 않나요? 그 말에 분위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은 예금 아직 많이 있잖아요. 셋째 재창이 낮은 목소리로 그거 건드리면 어머니 상처야. 장주경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내요? 그 말 취소해. 윤소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버님 아직 살아계셔. 살아계셔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큰아들 재만이 소리칩니다. 그만해요.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형님은 장남이라 결국 집도 받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돌아가시면 집은 형님 앞으로 될 거잖아요.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별도의 재산이었습니다. 재만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렇게 생각했어? 다들 생각했죠. 그날 밤 형제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봉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요양원 침대 옆에서 남편의 마른 손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달수의 숨이 거칠어지고 갑자기 눈을 뜹니다. 봉숙아. 아주 희미한 소리. 봉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그는 힘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일정하지 않게 흔들립니다. 며칠 뒤 형제들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상태 위중. 읽음 표시가 차례로 뜨는 동안 아무도 먼저 답하지 않았다.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삼형제는 아버지를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보낸 한 달 뒤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지난 날을 회상을 하며 앞으로의 날을 기다리며 서로 우애를 다지게 됩니다. 봉숙은 가족이 함께 우애를 다지는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 하얀 봉투를 꺼냅니다. 봉숙은 앞날을 위해 별도의 쌈지돈을 다른 곳에 챙겨놓은 돈을 내보이며 말합니다. 이 돈은 너희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야.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들 삼형제는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을 받고 금액을 보고 눈을 둥그랑게 뜨면서 놀랍니다. 큰아들 재만이는 어머니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 봉숙은 내가 7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미래 자식들을 위해 몰래 모은 거야.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듯 모은 돈이야 하고 자식들을 보면서 뿌듯해합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이런 감동스런 정신에 모두 박수를 보내면서 어머니 이제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어머니 잘 모시고 지내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둘째 아들 재창이 어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너무 고생시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안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감동 어린 삶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봉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마디 덧붙여 말합니다. 니들 아버지 마지막 말이 뭔 줄 아냐? 모두가 어머니 눈을 바라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 했다. 아버지는 떠나시면서 자식들한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돈은 숫자일 뿐이었고 가족은 가슴으로 정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매달 한 번 모였습니다. 각자의 계산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식탁 위 밥을 함께 즐겁게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봉숙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땅도 돈도 아닌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연과 같은 삶이 누군가의 집에서 오늘도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돈도 좋지만 사람, 가족 간의 정을 잃지 않도록 하고 심신의 정을 갖도록 마음을 깨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물질에 너무 좇아가지 말고 마음의 아름다움을 쌓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